반갑습니다. 이영석 약사입니다. 오늘 강의도 우황청심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강의 내용이 어, 간열을 내린다. 간열을 내리면 심장까지 이제 혈액이 못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에 열이 생겼으니까 간의 열기를 끄면 그 완전히 식혀버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 그러니까 그 밥을 하는데 또는 뭐 냄비에 물을 넣고 국을 끓이는데, 음, 그러니까 온도를 이제 보통 100도씨가 넘어가면 이제 부글부글 끓잖아요. 어, 그러면은 약간 이제 온도를 낮추거나 하는 정도가 되는 게 청심열이고, 아예 불을 꺼버려 가지고 국이나 물이 완전히 식게 만드는 게 사간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간열을 하게 되면 어, 그 뭐 심장의 어떤 발산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거죠. 발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이 끓는 것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물이 발한한다, 발산한다, 심박출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을 체표 끝까지 어, 끌어올려서 땀을 살짝 내는 게 어, 발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체는 이제 그런 어, 그런 과정을 수시로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어,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인데 만약에 그냥 불을 확 꺼버리면 수증기 증발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발산을 통한 발산을 하면 땀이 살짝 나면서 열이 식는 거예요. 몸이 인체가 신진대사를 하고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이제 노폐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노폐물들이 발생할 때 이제 대표적인 노폐물 같은 게 이제 젖산 같은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젖산 분비가 많아지면 젖산이 많아지면 이제 사람한테 피로감이 몰려오고 어 이제 좀 지치고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그때 보면 이제 산소도 굉장히 우리가 그 운동을 하느라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버리면서 젖산이 남았고 또 산소를 굉장히 말하자면 소비하면서 이산화탄소는 많아졌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와 젖산이라고 하는 걸 다시 배출해야 됩니다. 뭐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노폐물이 대사 과정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을 살짝 빼줘야 되는 거죠. 그걸 빼주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남겨둔다 그러면은 그걸 누가 처리해야 되냐면 간에서 해독을 한 번 더 하든지 어, 간에서 해독을 충분히 못하면 그게 결국은 대변이나 소변으로 빠져나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양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 양이 너무 많다 그러면 간도 대사해야 될 노폐물이 많아진 상태가 되겠고 어, 대장은 이제 물리적인 이제 배설 통로이기도 한데 신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노폐물이 잔뜩 밀려와 축적이 되면 어, 배수구나 하수구에 싱크대로 보면 이제 그 배수구가 있잖아요. 그 배수구가 말하자면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아진 상태. 그러면 막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배출이 지연되고 물도 그만큼 덜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부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콩팥, 신장에게는 굉장히 어, 해로운 부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제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신기능도 이제 결국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전에 이제 대장에서 먼저, 어, 이제 신장을 거쳐가기 전에 대장에서 이제 그 노폐물들이 잘, 배출이 되면, 배출이 돼서 배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면, 어, 또 콩팥이 처리해야 될 양이 주는 거죠. 어, 주는 건데, 그, 말하자면, 대장이 그 일을 못 해주면 노폐물이 고스란히 신장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신기능이 또 나빠집니다. 이거는, 차후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발산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으로 노폐물, 뭐 저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노폐물들을 밖으로 빼주는 과정이다. 그렇게 발산을 해줘야만 피부로 발산을 하고 땀을 살짝 내줘야만 열이 식는 거죠. 노폐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몸에서 그러니까 열감이 계속 남아 있거나 그 노폐물로 인한 이제 열감인데 그게 또 고스란히 또 간이나 대장, 신장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발산은 당연히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간열을 꺼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간에서부터 그냥 온도를 줄여버리니까 어, 100도까지 올라갈 일이 없는 거예요. 어, 100도 정도의 열, 100도까지는 아니어도 물이 따뜻하다 그러면은 발산이 은은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펄펄 끓지는 않더라도 마일드하게 어, 따뜻한 그 뭐랄까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 열을 이제 간열을 꺼버리면 그 물이 완전히 식어버려서 그런 발산이 인체에서 안 일어나게 되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 청심열이라고 하는 거는 딱 그 수준에서 그 수준에서 이제 온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다. 그게 청심열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심열 하게 되면 결국은 발산은 오히려 발산은 할 수 있게 한다. 발산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특히 심장이 약한 사람에게 그 이 발산을 너무 억제해 버리면 그러니까 심열만 끄지 않고 간열을 꺼버리는 상태의 이제 청열을 하게 되면 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발산을 못하고 심박출이 잘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 물이 그냥 어, 온도가 확 식어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양기가 어, 발휘가 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황청심환은 심장의 박출력과 발산력을 유지하는 기전이다. 청심열을 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섹트로 넘어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장은 발산을 멈추면 응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심장이 박출을 못하면 심장에서 피가 나가지 못하면 결국 뇌로도 못 가는 거고 손발로도 못 가는 거고 사지로 못 가는 거고 그게 뇌경색 상황을 뇌졸중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어, 이런 응급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약이 우황청심환이다. 어, 그 우황청심환의 군약은 군약이라고 하는 제일 중심이 되는 약, 끌고 가는 약성을 끌고 가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이 군약이라는 의미는 심장까지 혈액을 유지하게 만들면서 심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혈액을 간으로 끌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약이 중요한데 청심환의 군약은 인삼이고 인삼은 보기제라고 해서 심장의 양기를 지키는 약이다. 음,
우리가 깜짝 놀라면, 누가 놀래키면, 아이고, 시끄럽, 어,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지나치게 놀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 이제 겁이 나고,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총알이 빗발치고 그러면은, 어, 용감한 그 군인은, 병사는 이제, 어, 그 총을 들고 싸우러 나가지만, 겁이 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겁이 많은 사람은 막 자기가 죽을까 봐, 어,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고, 어, 그냥 자꾸 숨으려고 하고, 전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겁이 많다. 화살이 또는, 내 눈앞에서 날아와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면은, 혼비백산이 되는 거죠. 어, 그런 이제 겁이 많아지고, 공황장애가 공황장애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공황장애가 생겨도, 어,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죽을까 봐. 어, 굉장히, 어,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고소공포증이 생기죠. 안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정말, 어, 엄청난 높은 탑에 올라가서도 작업을 해내는데 나는 한 2m, 3m만 올라가도 벌벌 뜨는 거죠. 떨어져 죽을까 봐. 그러니까 물만 보면 또, 바다 같은데,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바다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 내가 빠져 죽을 것 같다. 또는, 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굉장히, 좁은 곳에 공간에 딱 들어갈 때, 아,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그게 이제 공황장애인데, 그건 뭐냐면, 심장이 힘이 없는 거죠. 심장의 양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삼이 들어가면, 어, 기운이 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삼이 들어가면 그런 심장을 강화시키고 심장의 양기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어,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평상시에 어떤 놀랄 일이 없었는데 겁이 많은 사람들은, 아, 나는 인삼 같은, 어, 이 보기제가 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놀란 사람들은 인삼을 쓰면서도 우황을 써서, 진정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어, 진정제를 조금, 써야 되는 거죠. 우황 같은 약을 써서, 어, 진정을 좀 시켜주고, 단지, 심장의 양기가 약한 상태에서 그런 이제 공포가, 어, 공황장애가 왔기 때문에 인삼을 써서, 심장의 양기를 지켜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장에 혈액이, 충분히, 머무를 수 있도록, 어, 그러니까 인삼이, 어, 예, 그 심장 주위로 혈액이 모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반대의 경우가 뭐냐면은 공적 공적학이라고 합니다. 놀래면 기가 아래로 떨어진다. 어떤 아래로 떨어질까요? 말하자면, 심장에 혈액이 모여 있지 않고, 어, 그 학이, 그러니까 기운이 하강하는 그 기운을 따라서 간으로 떨어지는 거죠. 간을 밑으로 떨어지면 뭡니까? 간을 밑으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꾸 대변이 마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초보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하러 가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들킬까 봐. 자꾸 이제 들킬까 봐 걱정을 하고 걱정을 하면, 어, 똥이 마려운 거죠. 대변이 마렵습니다. 그래서 초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고 가면, 그 집 화장실에 반드시, 대변을 보고 간다. 뭐 그런 이제 속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어, 학위의 과정이고, 놀래면 생길 수 있는, 기운이 하강하는, 기운이 심장에 있다가 간으로 하강하고, 간에 있다가 대장으로 하강하고, 대장 하강하는 그 기운 때문에, 변이를 느끼고, 어, 그렇게
똥을 누고 오는, 대변을 누고 오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놀랬을 때 군약, 공황장애를 느낄 때 군약, 그 다음에, 겁이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될 군약은 뭔가? 인삼이다. 인삼은 심장의 기운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심장의 기운이 유지가 돼야 그 주변으로 혈액이 모여 있게 됩니다. 그 모여 있는 혈액을 가지고 심장을 박주를 하는 겁니다. 심박주를 해내고 발산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인삼이 굉장히 중요한 분약이 되는 거고, 우황청심환에는 이 인삼의 기운을 도와주는 약재들이 이제 사양이라는 거죠. 어, 사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혼한 발산제입니다. 신혼한 약성입니다. 맵고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발산제인데, 사형은 머리 끝까지 발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머리 끝까지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인삼의 작용을 도와서 심박주를 해내는 거죠. 위급 상황에서 그걸 해내는 거죠. 사양은 일종의 강심제 역할이죠. 강심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발산을 안 하면은 어떻습니까? 심장마비가 오는 거죠. 심장마비가 오고, 이제 기절을 하고, 막 그 쓰러지기도 하고, 또는 어떻습니까? 이제 뇌졸중 증상을 일으키는데, 사양은 그렇게 반짝하는 이제 말하자면 그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이 협심증에 먹는 어, 심장에 어, 충격을 주고 말하자면 깨우는 각성제, 강심제 역할을 해낼 때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이제 말하자면 부싯돌을 어, 어, 그 저기 서로 부딪혀 가지고 불꽃을 잠깐 내는 거고 그 불꽃이 계속 가지 않습니다. 계속 가지 않는 이유는 땔감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불꽃이 나지만 땔감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 불이 계속 타지를 않는 거죠. 인삼은 땔감까지 가지고 있는 약이다. 땔감까지 가지고 있는 약이지만 굉장히 화력이 좋은 땔감을 인삼이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삼을 하면 장대한 양기가 좀 오래 지속되는 어떤 효과가 납니다. 잠깐 만약에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을 일단 하나를 먹고 혀 밑에 넣어서 녹여서 먹고 효과가 없으면 한 번 더 먹고 10분 이내에 한 번 더 먹고 또 10분 내에 한 번 더 먹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효과가 오래 못 간다는 뜻이기도 하죠. 오래 못 간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 불꽃을 계속 이어주려면 이제 이런 인삼 같은 작용이 필요한 거고요. 인삼의 작용을 또 더 강력하게 진짜 땔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당귀입니다. 당귀. 그래서 사양을 쓰고 나서 인삼으로 지속력을 키우고 나서 당귀로 땔감을 이제 그러니까 큰 장작을 넣는 거죠. 큰 장작은 어떻습니까? 큰 장작은 이렇게 불꽃을 내고 나서 큰 장작을 넣으면 탑니까? 안 타죠. 그 중간에서 인삼으로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조금 나무 부스러기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나무 부스러기 역할. 부스러기니까 굉장히 잘 타는 형태입니다. 잘 타는 형태인데 장작은 어, 장작인 거죠. 장작 역할을 해내는 거죠. 나무의 부스러기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장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장작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의미는 이제 숙지향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정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양을 해서 깨우는 거죠. 이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양을 넣어서 각성을 시키고, 심장에 스파크를 내고, 인삼으로
장대한 양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계지 또한 이제 신원한 햇표제죠. 신원한 햇표제이고, 햇표제 중에서 이제 연료를 가지고 있는 약제입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가지고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발산력을 더 강화한다.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우항으로 진정 효과는 내면서, 진정을 조금 시켜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발산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진정을 시키고 발산을 하고 지속적으로 혈류를 굉장히 장대하게 가져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대목, 이걸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신원한 약성 들어갔죠. 인삼의 가문한 약성 들어갔죠. 신원한 건 맵고 뜨거운 거, 맵고 따뜻한 거고, 인삼은 달면서 따뜻하다. 물론 인삼의 약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인삼의 사포닌 계열을 이제 따뜻하게 보기 때문에 온성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가문한 약성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인삼을 뭐 조금 미한하다, 약간 서늘한 약성이 있지 않냐 하는데 들어있는 성분 사포닌 때문에 이제 가문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이 두 개만, 그러니까 게지가 들어가고 인삼이 들어가면 간열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열이 세질 수 있는데 간열이 세질 때 그 앞에 청심한 그 조문 설명할 때 게지나 인삼이 들어가면 간열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열이 생긴다는 거는 물이 팔팔 끓는 상황. 근데 물이 많으면 팔팔 안 끓죠. 어? 팔팔 끓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그러니까 장작 자체가 만약 큰 장작이다 그러면 불이 세도 빨리 다 안 타는 거죠. 어, 그러니까 빨리 타면 빨리 꺼지는 거예요. 빨리 타면 빨리 꺼지는 거고, 어, 그러니까 뭐 간열을 조장할 수도 있는데 이는 뗄감 없이 어, 불만 지피는 거. 근데 청심원에서는 불이 이제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불을 살려내야 되는 거죠. 불을 살려내기 때문에 인삼이나 계지가 당연히 어, 그 중요한 약성을 대표적인 이제 약성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어, 응급 상황에서는 꼭 써야 되는 약입니다. 그러나 땔감 역할을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땔감이 언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 화력이 지금 있는 상태, 사람마다 이제 막 불이 꺼져 가려고 하는 사람 응급 상황이죠. 그때는 땔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 화력 자체, 불을 어떻게 살릴 건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조문을 보면 어, 마른 장작이 화력은 좋지만 오래 못 간다. 이 사실을 이해해야 되고 끊임없이 공급되는 땔감이 필요하다. 재만 남기 전에 계속 땔감이 공급돼야 된다. 어, 그러니까 인체라고 하는 건 이 땔감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 끊임없이 공급돼야 된다. 그래서 우황청심환에서는 땔감 역할을 하는 것이 산약이며 작약이다. 우황청심환 조성을 보면 산약이 200 몇 미리그램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5mm, 10mm, 20mm 뭐 그 정도 들어가는데 산약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작약이 50mm인가 하여튼 그 정도 들어가는데 산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고 원래 우황청심원이 이제 태음인한테
좋은 약이라고 하는 거고, 태음인들이 산 약이 이제 필수인 약입니다. 우황청심원의 원조 처방이 서여환이라는 처방입니다. 이 서여가 바로 산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서여환은 허로백병의 명약입니다. 허로백병. 허약하면 100가지 병이 생긴다. 허로하면 100가지 병이 생기는데 이때 쓰는 약이 서여환이다. 서여환인데 그러면은 이 서여환이 그리고 이 산약이 어, 어, 들어가 있는 처방. 그래서 허로백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 우황청심환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황청심환을 혹자들은 응급약이니까 그때만 써야 된다. 이례적으로 써야 되고 짧게 써야 되고 오래 쓰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황청심환은 허로백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명약이고요. 허로백병 중에서 굉장히 난치성 피부병들이 있는데 이런 난치성 피부병에 굉장히 잘 듣는 처방이 우황청심환이고 이런 피부병을 치료할 때 우황청심환을 한두 번 써가지고 치료가 되겠습니까? 오래 써야 됩니다. 우황청심환은 그때는 오래 써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이제 내가 몸이 허약해. 깜짝깜짝 잘 놀래고 공황장애도 좀 있어. 근데 피부병이 생겼는데 아무 약을 써도 잘 안 나. 약을 쓸 때뿐이고 또 금방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하게 써야 되고 너무너무 안 낫는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약이 우황청심원이다. 특히 우황청심원은 태음인하게 열태음인한테 조금 더 잘 맞는 처방입니다. 그렇지만 허로백병의 명약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황청심원을 쓰면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정확하게 잘 써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황청심원이 이제 피부병에 잘 듣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병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대부분 그것을 화극금, 열이, 열기운이 금기를 상하게 해서 만드는 금기라고 하면 뭐냐면은 피부, 대장, 폐, 여기를 금기라고 하는데, 열이 자꾸 나서 금을 녹이는 거죠. 금을 녹인다. 그 말은 이제 피부를 녹인다. 또는 폐를 녹인다. 대장을 녹인다. 열이 이제 세포를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난치성 피부병이 생기는 기전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이 화는 심열이죠. 이제 말하자면 심열이다. 심열이다. 심열이 허열이죠. 허열이라고 그랬죠. 심장에 허열이 생겨서 그게 결국 피부병을 유발하는 거다. 그러면 청심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피부병을 치료하려면 청심열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화극금이라고 하는 이론 자체를 이제 오행에서 말하는 이론인데 이게 왜 생기는지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 화극금이라고 하는 거는 불이 쇠를 녹인다라는 이제 어, 그 말이지만 어, 오행에서는 화인 심장에서 생기는 정체가 심장에 심열이 생겼다. 심장에 뭔가 이상이 생겨서 심장이 허약해져서 심장에 허열이 생겼다. 첫째가 그거죠. 그 심열, 허열, 그게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첫째 발산이 안 된다 그랬죠. 발산도 안 되지만 그때 생긴 허열이 생기면 비위가
토가 위장이 이제 허약해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청심환이 체증에 식체에도 굉장히 잘 듣거든요. 우리가 이제 급체했다 그럴 때 청심환 하나만 써도 굉장히 잘 듣습니다. 식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욕부진에도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 식체와 식욕부진이 심열에서 비롯된 사람에게 심열에게 비롯된 사람에게 결국 청심열하고 발산력을 유지하려면 우황청심환이 당연히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우황은 또 이담제로서 체기를 또 내리는 직접적인 작용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허에서 왔기 때문에 허열에서 왔기 때문에 심열에서 왔기 때문에 우황청심환을 쓰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화인 심장이 그런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은 비위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자꾸 체해버리는 거죠. 체증이 자꾸 나타납니다. 트림도 심해지고 트림이 시원하지도 않고 근데 그런 과정 자체가 뭐냐면은 굉장히 인체가 심장이 발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체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손발에 힘이 일단 빠지고 또 그다음에 뇌로 산소 공급도 안 되니까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그리고 사람이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일단 어, 묵은 걸 든다 그랬을 때 평소에 느끈하게 들던 게 이젠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상태가 되고 한데 이제 이렇게 또 체해버리면 또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체하면 일단은 산소가 부족해지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변이 시원하게 안 나옵니다. 피펫, 우리가 실험실에서 피펫을 윗부분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물이 아래로 안 내려가죠. 손을 놓으면 쫙 흘러 내려가죠. 그런 것처럼 피펫 효과가, 결국, 이제 식체에서 변비를 유발하는 그런 기전이 되는 거죠. 뭐, 대소변이 같이 안 나오는 거죠. 어, 그게 이제 말하자면 화극금의 과정입니다. 화가 기운이 빠지면 심열이 생기면 토도 정체에서 식재가 오고 그게 정체가 생기면 어, 그러니까 대장의 금기가 어, 약해져서 변을 시원하게 그러니까 어, 대장평활근의 운동이 이제 안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변이 시원하게 안 나가는 거고 또 하나의 금기가 이제 폐죠. 폐는 당연히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니까 폐기운이 약해지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피부인 겁니다. 폐가 관할하는 피부가 결국 산소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조직 손상을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피부병이 발생하는 허열로 심장열로 피부병이 발생하는 기전입니다. 말하자면 어, 그러니까 이런 기전이죠. 어, 대장의 금기는 변비, 폐의 금기는 호흡곤란, 피부의 금기는 피부염으로 나타나는 병리 기전이다. 많은 피부병이 이 기전으로 생기면서 우황청심환이 야기된다. 피부에도 야기되고 체했을 때도 야기되고 그러니까 폐기운도 회복시키는 약이 우황청심환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황청심환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물론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것보다 수십 배의 어떤 내용들이 어,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머리에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우황청심원 하나에도 들어있는 사연과 원리들이 엄청나게 많다. 물론 이제 이 강의 말고 다른 이제 한약재재 강의를 통해서 그런 한방 원리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